지난 시간 원순열에 이어서 중복순열 개념원리 중복순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페이지 22페이지. 자, NBS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허락했을 때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뭘까? 예를 들어서 여기 ABC 세 개가 있어요. ABC 세 개. 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개를 선택하는데 순열로 순서를 우리가 나타내는 데에 순서가 있게 배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조합 컨비네이션하고 차이점은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데, 예를 들어 이제 순서 있게 나열했을 때 중복을 허락하느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 이제 오늘 배우는 이 중복 순열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인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세 개 중에 예를 들어가 두 개를 선택한다라고 하자.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퍼뮤테이션 3P이다. 3P. 그래서 3 곱하기 6가지. 중복을 허용할 때는 3, 8, 2인데 3의 제곱 9가지. 이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두 개를 선택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6가지는 이런 경우다. 뭐 AB, AC, 그 다음에 BA, BC, CA, CB, 뭐 이렇게 우리가 6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중복을 허락했다는 것은 뭐냐? 여기 위에 있는 이 6개에다가 플러스 중복을 허락했다는 것은 여기에 AA, BB, CC 이 세 개가 더 들어간다 이런 거지. 중복을 허락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렇게 하면 총 3개 더 추가해서 이제 9개가 되는 거지. 여기는 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복 순열은 말 그대로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도 허락한다. 중복도 허용한다. 자, 이럴 때에 이제 이 계산 방식은 N의 R 승계다. N의 R 승계. 근데 우리가 어차피 수능에서 또는 학교 시험에서 중복 순열은 딱 정해져 있어. 그 패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외워두면 시험에서는 무조건 승계다. 그게 뭐냐? 이 개념원리 책에 이게 너무 잘 돼 있어. 여기 보면 8가지 경우에 수가 나와 있다. 이 8가지를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 중복 순열인 경우 8가지. 첫 번째, 중복을 허용하여 만드는 점수의 개수 문제. 중복 허용, 점수의 개수.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보면 기명투표라고 나오는데, 기명투표는 투표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투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비밀투표, 그건 무기명투표지. 그런데 나중에 중복조합에서 따로 다루는다. 근데 문제에 보면 기명투표라고 딱 적혀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모스부라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군인들이 이렇게 무전 칠 때 뚜뚜뚜뚜, 이제 요즘 뭐 그런 방식 잘 안 쓰지만 그 무전 칠 때 이제 뚜뚜뚜뚜뚜 이렇게 딱딱 치는 그 모스부 두 종류 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건데, 모스부 문제. 그다음 여기 이제 네 번째 보니까 깃발 신호. 우체통 문제. 편지를 뭐 여러 개의 뭐 우체통에다가 넣는 방법에 뭐 가지수 이런 건데, 그 다음에 6번에 반편성 문제.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문제, 호텔 투수 문제. 하여튼 이 8개를 외워야 된다. 호텔 투수 문제 가는 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MT를 간다. 그래서 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한 방에 뭐 예를 들어 뭐 3명씩 뭐 8쪽으로 들어간다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지 수가 뭐 몇 가지가 뭐 이런 것들인데, 문제를 딱 보면 핵심은 이거다. 이제 이 시험의 성패는 이 8개를 외웠느냐 외우지 않았느냐 이걸로 그냥 끝장난다.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점수의 개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명투표, 모스부, 깃발 신호, 나와 있는 무제통 문제, 반편성, 함수의 개수, 호텔 투수 문제 딱 보면 중복 순열이면 바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다루게. 자,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다 이제 설명이 됐고, 25쪽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거기 나오지 뭐라고 나오노? 기명투표로 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 딱 돼 있죠. 두 명의 후보, 6명의 유권자. 여섯 명의 선거인이라고 해야 되겠지. 선거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명 중에 1명이지. 예를 들어 뭐 임꺽정, 홍길동 두 사람이 뭐 대통령 출마했다. 근데 뭐 지역의 주민 6명이 투표를 한다. 이럴 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물었을 때 딱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죠. 요걸 봐야 돼요. 수능이든 학교 내신이든 이걸로 딱 결정이 난다. 이게 중복 순열이고 이 다음 달에 배울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이죠. 이게 기명 투표라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기명 투표. 이 글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오케이, 솔루션. 문제 풀이를 바로 결정해야 된다. 무엇으로? 이 문제는 중복 순열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 오케이? 중복 순열 문제구나. 그래서 전체 2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 6명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전체 2의 6선 64가지. 여기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64가지가 적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 이제 또 나왔다. 모스 부호를 사용해서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자, 26쪽 모스 부호 문제. 모스 부호. 예를 들어 이제 무전을 치는데 이 모스 부호는 딱 이게 예전에 이제 뭐 2차 대전이나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한 뒤에 전장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막 통신을 할 때 그 전쟁터에서 이 모스 부호를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통신을 주고받아. 전쟁터에서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때 이 모습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신호 보내주는 게.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아무 문자를 서로 만들어 놓고 공격, 중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하는데 이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 예를 들어가 두 가지 기호를 가지고 한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만약에 이 두 개의 기호를 가지고 한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방법의 가지 수는 몇 가지냐 이런 거는 그건 뭐 고민할 게 없지. 왜냐하면 한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경우 하나 뭐 이런 경우 하나 딱 두 개밖에 없지 사실. 근데 만약에 이걸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냐?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든다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좀 길게 두드리고 뒤에 짧게 그 다음에 길게 두 번 이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근데 이런 걸 일일이 이렇게 다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자 어떻게 모스보 두 개를 사용해서 신호의 개수를 만드는데 모스보 딱 한 개만 사용해서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모스보 종류는 두 가지 있어. 이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딱 한 개만 이용한다. 그건 당연하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근데 만약에 모스보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보니까 몇 개 나왔어? 네 개 나왔지. 그거는 결론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한다. 그 이야기했듯이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중복을 허락한다. 물론 뭐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드는데 이렇게 중복을 이렇게 허락한 것까지 중복을 허락해서 모스보호를 사용해서 중복 허용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문제 이래 물으면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열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이 두 개의 모습으로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2의 제곱 4가지 마찬가지로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2의 3성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모습으로 한 개부터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한 개부터 4개까지 모습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총 신호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총 신호의 개수는 여기 보다시피 몇 개? 30개가 답이죠. 전체 계산 다 더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내용 중에 두 가지를 했는데 이처럼 문제를 딱 보면 중복 순서를 쓰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 점수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요거는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표시어제 6번 볼게요. 표시어제 6번 표시어제 6번에 다음을 구하라. 4개의 숫자 1, 2, 3, 4 여기 숫자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 중 홀수의 개수 문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 중 홀수의 개수 문제. 중요한데 세 자리 점수. 자 그러면 여기 세 자리 점수를 만드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 점수를 만드는데 홀수의 개수 문제. 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미 제일 끝에 자리는 정해진 거예요. 제일 끝에 자리는. 제일 끝에 자리는 왜 정해졌느냐? 1 아니면 3. 홀수가 돼야 되니까. 홀수. 그래서 이 수는 세 자리 정수인데 제일 끝에 자리는 1 아니면 얼마? 3. 얘는 이미 고정이야. 고정. 얘는 고정된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들어갈 숫자 찾는 거잖아. 여기 들어갈 숫자 찾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뭔지 알아? 이 차이 많이 나는데 우리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 뭐 예를 들어 이 1을 빼고 남아있는 숫자 중에 선택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 근데 중복을 허용할 때는 1을 또 적을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수 보고 여기 뭐 1만 3개 다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도 4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도 4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도 4개 중에 아무거나. 그래서 사실은 16개에서 둘의 합은 32개가 답인데,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무슨 소리냐? 여기 4개 중에, 여기 있는 이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 2개를 선택하는구나.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 곱하기 4파이 2, 즉 2 곱하기 4의 제곱 해서 32개,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면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번에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 개수 문제, 여기 들어갈 때 조금 주의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6의 2번 0, 1, 2, 3, 4, 5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 허용 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 개수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하나야. 그게 뭐냐면 요거만 딱 신경 쓰면 돼.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중복 허용 세 자리 정수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 6개 중에 크게 이렇게 세 자리 정수를 만들잖아. 만약에 이게 0이 아니야. 그냥 1, 2, 3, 4, 5, 6 또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6개 중에 아무거나 계속 다 선택해 주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 0이 있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제일 앞에 0은 들어갈 수 없잖아. 왜? 세 자리 정수니까. 0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0을 빼버리면 제일 앞에는 5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글자에서 중복 허용. 중복을 허용하니까 결론은 두 번째 6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세 번째는 얼마? 6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사실. 이게 답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실제 풀이는 여기 이제 0이 못 들어가니까 5개 중에 하나. 나머지 이거 2개는 6개 중에 몇 개 선택했다고? 2개. 그래서 계산할 때는 5 곱하기 6파이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 계산해 주면 180이라는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 같은 유형이라서 생각하고 뒷페이지 안 해주고. 자, 함수의 개수 문제. 자, 이 함수의 개수 문제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함수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할 때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데 함수의 총 개수 문제예요. 총 개수. 예를 들어 여기서 뭐 1대1 함수의 개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이제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중복 순열이 아니고 이제 그냥 순열로 해야 된다든지 조금 달라지는데 이건 함수의 총 개수 문제. 그래서 함수의 총 개수 문제가 나오면 만들 수 있는 함수 전부 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8개의 이 경우의 수를 벗어나는 중복순열 문제가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수험생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이 8개 경우만 딱 눈여겨봐두면 딱 문제 딱 나왔다. 중복순열이네. 간단하게 해결해요. 그래서 지금 풀고자 하는 이런 문제처럼 필수의 이제 8번처럼 함수의 총개수 문제가 나왔다. 함수 만들 수 있는 거 전부 다. 함수의 총개수 문제가 나왔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y의 원소의 개수에서 x의 원소의 개수를 선택하면 끝난다. 이게 함수의 총개수입니다. y의 원소의 개수에서 x의 원소의 개수를 선택하면 끝난다. 오케이? 자, 기억하도록 한다. 그래서 진행해보면 이렇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함수의 총개수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바로 한번 해볼게. 라지 x가 a와 b 딱 두 개 있어. 정의역이. 여기 선택할 때 잘 봐야 돼. y의 원소의 개수 앞에 적는 거예요. x의 원소의 개수를 뒤에 적고 y가 x를 선택한다 이래 봐야 돼. 여러분들은 함수를 할 때 x가 y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y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x는 두 개 선택 못하잖아. 근데 y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y가 x를 선택한다. 요 개념을 꼭 좀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니까 라지 x랑 원소가 a, b 두 개 있어. 라지 y는 1부터 1까지 있어. 이렇게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49개 있대요. 함수의 총 개수가 49개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총 개수 자, 함수의 총 개수는 여기 y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n개.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거 선택했는 n의 제곱계가 몇 개라고 여기 보니까 총 49개다. 이럴 때 n은 얼마인가? n은 7이죠. 7. 그래서 이게 7개고 7까지 이래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건 무슨 소리냐?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 그냥 가포순 이렇게 줄여서 적을게요.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게 있다. A, B, C, D 이렇게 5개가 있다. 또는 사람 5명이 이렇게 일렬로 써 있다. 이 사람 5명을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가열할 수 있다. 쉽잖아. 5, 4, 3, 2, 1. 5 팩토리얼. 금방 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가포수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B가 2개, 뭐 D가 2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게 섞여 있을 때 이럴 때는 여기 B끼리 자리를 바꾸었다든지 D끼리 자리 바꾸었다 이런 거는 경우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딱 하나, 이 공식 하나만 딱 입력해 두면 끝나.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제 A, B, C 이 전체의 개수가 n개야. 이 전체의 개수가 n개인데 여기 이제 A가 B, B가 Q개, C가 R개 이렇게 딱 정해졌어. 자, 이 여기 있는 이 A부터 C까지 저 전체 문자의 그 배열을 할 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이게 만약에 다 다른 문자다. n개가 전부 다 A, B, C, D, E, F, G, H, I 전부 다른 문자다.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어. 뭐야? n 팩토리얼이야. 근데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잖아. 같은 게 들어있으면 저 애들끼리 배열했는 것은 여기 곱해져 있을 건데 그것은 나누어줘라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 핵심 포인트. 이 공식만 외워두면 가포수는 다 해결돼. 자,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 자, 어디 보냐면 필수예제 9번입니다. 31조. 자, 페이지 31조. 필수예제 9번 5개의 숫자 1세개 이상. 자, 이걸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걸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의 개수. 간단해. 이게 만약에 숫자가 다 달랐다. 이걸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의 개수 문제. 그냥 5팩토리얼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같은 게 여기 들어있잖아.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수. 가포수. 같은 것이 들어있을 때는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누어줘야 돼. 팩토리얼. 오케이. 여기에 이게 만약에 1, 2, 3, 4, 5, 2, 3, 4, 5, 6 전부 다르다. 그럼 5팩토리얼 끝이야. 그런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3개. 3팩토리얼로 이걸 나누어주면 된다. 이게 나열되어졌을 때 1끼리 자리 배열했는 거는 이 가지수에서 빼줘야 된다 그런 것이. 오케이? 자, 이게 답이다. 다음 2번에 6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 문제. 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0이 들어있네. 0 들어있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0이 들어있는 거. 0이 들어있는 거 0, 1, 1 그 다음에 2, 2, 2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맨 앞자리에 뭐 0이 오든 관계없이 이 0이 제일 앞에 와도 관계없다라고 6자리 정수를 만든다. 중복 허용해서 만든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6팩토리얼 2팩 3팩 이래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뭐는 빼줘야 되느냐? 제일 앞자리에 0이 온 경우는 6자리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일 앞에 0이 온
경우는 빼준다. 그래서 여기는 0 포함, 0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점수. 여기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걸 빼준다. 이거 어떻게 빼느냐? 아예 0 없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고? 제일 앞에 0을 딱 세워버리면 여기 들어간 경우만 다 빠지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5개가 자리 만들고 제일 앞에 0이 오는 경우지. 그래서 이걸 0까지 포함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0을 빼고 만든 걸 빼준다. 그래서 5팩에서 2팩, 3팩을 뺐다. 그래서 전체 60개에서 10개를 빼서 답은 50개가 정답이다. 같은 내용이라서 3번도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되기 때문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겼어. 자, 이제 투마로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양 끝에 5는 고정, 양 끝에 5는 고정하자. 이렇게 얘는 고정해놓고 가운데 6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5 2개 그냥 뺐다 고치자. 양 끝에 고정했다. 나머지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6개 6팩토리얼 중에서 얘들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리 낼때 필요 없죠. 같은 거니까 이게 말 다르다 이러면 또 얘들 자리 바꾸는 것도 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지만 얘는 같은 거니까 빼버리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여기에서 여기 보면 같은 게 여기 뭐가 있어? R이야 2개이지. 2팩토리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나눠줘. R이 이렇게 2개, 야들 자리 내는 나눠줘. 세줄이가 얼마? 360까지. 일단 밑에 동일한 내용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라. 이제 요 문제 좀 중요합니다. 필수의 11번 클라이밋. 요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클라이밋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MATE는 순서 고정. 이럴 때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MAT는 여기서 나왔을 때 얘들은 순서가 고정돼요. 그러면 그냥 이 클라이미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클라이미터 그냥 이 자체에서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에요. 그냥 7개. 이 문자가 다 다르니까. 근데 MATE가 여기 뭐 중간에 MATE 뭐 이게 순서는 상관없이 들어갔다. 다르게 들어갔다. 그럼 또 다시 MAT로 이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수학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NAT 얘들끼리의 순서 나열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고정하라 이러면 이 네 개를 다 같은 문자로 본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네 개를 다 같은 문자로 본다. 같은 문자. 이게 핵심 키 포인트.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보느냐. CLI A 4개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7팩토리얼 나누기 뭘 해줘야 돼? 4팩토리얼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왜냐면 얘들끼리의 자리 배열은 의미가 없어.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 A가 앞에 가고 T가 뒤에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다시 바꿔야 돼. NAT, M을 제일 앞에. 그래서 얘들끼리 자리 배열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 고정하라 이러면 이걸 다 뭐로 보라고? 전부 같은 문자로 보고 여러분들은 계산해 됩니다. 뭐를 순서를 고정하라. 얘는 순서 못 바꾼다. 아 오케이. 그러면 전부 다 같은 문자로 보고 계산한다. 그래서 7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답은 210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유형 자체를 기억만 해두면 절대 틀리지. 자, 다음 페이지. 이 최단 경로의 이 가지수를 구하는 그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볼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것은 둘러가지 않는다. 한 번 갔던 길을 돌아가지 않는다. 두 번 가면 안 돼, 중복해서. 자,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이건 쉽잖아.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내내 물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두 가지지. 두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넓어진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물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 있지. 또 이렇게 가는 경우 또 한 가지 있지.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 이 경우가 있죠. 총 세 가지인데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래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 여기서 와가 이래 와가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갔다 또 내려가.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 둘러가는 거. 반복해도 안 되고 둘러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뭐냐? 최단거리로 가는 게 이게 몇 칸을 지났어? 하나 둘 세 개 지났지. 그럼 얘도 세 개만 지나야 되지. 여기서 예를 들어가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화 시키면 어떠냐? 이걸 공식화 시키면 자 결론은 이래. 가로는 전부 다 이제 같은 크기로 보고 A로 보죠. 세로는 B로 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1번은 B 하나에 A 두 개, 2번은 ADA AAB, 3번 ADA 이렇게 가서 총 세 가지.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뭐야? 이걸 따지고 보니까 이게 얘나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냥 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더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만약에 이 BAA를 가지고 또는 AAB 아무거나 1, 2, 3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아무거나 한 개를 선택해서
이것을 가포수, 이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더라.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얘가 뭐야? 우리가 했던 가포수이지, 가포수.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딱 하나만 정해놔주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순열로 풀어버리면 되는구나. 무슨 소리냐 하면 포인트가 이거야. 이거 지금 잘 봐봐. 내가 한 번에 할 테니까. 저기 필수예제 12번, 필수예제 12번 봅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좋은 문제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는 없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A에서 B로 가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래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푸느냐면, 이건 전부 이제 같은 거죠. 전부 이걸 가로를 전부 A로 두세요. 세로를 전부 B로. 물론 뭐 이제 가지수는 여기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제 반복만 안 하고. 물론 이제 한 번에 이게 단번에 갈 수 있는 지금 몇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가로 4가지, 세로는 4가지, 총 8개를 선택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가로 4번, 세로 4번 선택하면 B에 도달해. 이게 최단거리야. 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뭐 여기서 다양하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래 물으면. 여기서 여러 개를 구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이 한 가지만 다 구해야 돼. 한 가지만 구하면 총 몇 칸이야? 8칸. 8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4개. 이게 답이 나오네. 이래 구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 여러 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구하래. 특별히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서 가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 반드시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요걸 물었어.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그 다음 C에서 B까지 가는 거 구해서 곱해버리면 된다. 자, A에서 C까지 가는 거, A에서 C까지 가는 거, A에서 C까지 가로 2칸, 세로 2칸, 총 몇 칸이야? 4칸. 가로 2칸, 세로 2칸. 마찬가지로 C에서 B까지 똑같죠? 그래서 6, 6, 2, 35 이게 답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전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중에서 반드시 C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구했던 것을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요 지점 들어가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근데 이건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자, 다시 필수예제 13번 필수예제 13번. 이게 있어. 지금 이게 있는데 물론 여기서 뭐 만약에 뭐 얘만 당장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구하라 막 이래 물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할 게 없어. 만약에 이걸 물었다. A에서 그냥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물었다. 그냥 할 게 없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래 물었다. 그러면은 여기 봐봐. 가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로 몇 개? 네 개. 총 10개 중에서 가로 6개, 세로 4개. 답이야. 할 게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 도로가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도로가 여기 양쪽에 두 칸씩 놔두고 여기 이게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도로가 없어요. 이 길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 하나만 소개할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각각 이렇게 요 지점까지 와가 다음 이 지점까지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인데 그래 하지 말고 오늘 제일 간단한 거 하나 소개하고 다음번에 다시 또 다양한 방법을 보도록 할게. 자, 일단 가운데 이 지점이 없어. 이 지점을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느냐? 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 구한 다음에 반드시 이 지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있다고 판단하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이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전체 구해. 전체 구하면 해봤지? 10팩토리얼. 가로 몇 개? 6개. 세로 몇 개? 4개. 근데 이 지점은 지나면 안 되잖아. 지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빼주는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반드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이 경우를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없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팩토리얼 3팩 2팩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똑같죠. 이걸 내주면 정확한 답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계산해주면 110가지.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 이외에 이제 여기서 반드시 지나는 점을 체크해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대요. 오늘 일단 6단계로 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일단 간단한 내용만 했는데 좀 상세한 것들은 추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파이팅!